오늘 제가 이 발표를 김기용 회장님께서 건설 산업의 참여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분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고민하는 얘기를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북토그나 또 각 협회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간다면 이 위기의 건설 산업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많이 발표도 하고 또 비전과 목표 전략을 세우지만 액션으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좀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없는가, 또 그런 것들이 한 사례는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슬라이드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과한 얘기가 있더라도 저분이 좀 열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당연히 아시는, 또 오늘 많이 얘기하시는 건설산업의 위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몸부림을 치는 이런 위기 돌파 사례, 그런 시사점을 좀 살펴보고요. 또 그런 가운데 대학이나 어떤 인력 양성하는 기관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암울합니다. 이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율전공 학부라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1학년들은 그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대학을 들어옵니다. 저희가 2,000명인데 500명 정도가 1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500명을 빼내려면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경우에 40명에서 시작한 건축공학과가 첨단산업에서 뺏기고 여기서 뺏기고 해서 35, 33 됐다가 이번 자율전공에 27명이 됐습니다. 다들 내놓기 때문에 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거는 그 500명 중에 뺏긴 만큼 돌아오는 학과가 있을 때 없는 학과가 있는데 3학년 올라온 학생들, 그러니까 1학년 3월 달에 희망하는 데를 한번 예비조사를 해봤습니다. 2학년 때 정하니까. 놀라운 거는 건축공학 빵명입니다. 토목공학 빵명입니다. 기계공학 빵명입니다. 교통공학 빵명입니다. 건축학 디자인은 매니아가 있으니까 3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 다 어디 가느냐? 말로 하는 반도체, AI, 첨단, 2차 전지 이런 쪽에 다 간다고 합니다. 이게 대학의 현실입니다. 건설산업의 위기가 지금 언론에 나오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미 대학은 죽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건설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성도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공사비가 올라가서 저하되고 있다. 부도가 나고 있다. 미분양이다. 취업자는 급감한다. 다 느끼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학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저는 전공을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기 때문에 이 후방 산업을 보시면 골재라든가 시멘트 생산량이 급감할 것입니다. 시멘트는 내년에 4천만 톤 이하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뿐만이 아니라 후방 산업이 다 죽고 있고, 만약에 건설의 경기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2, 3년 후에나 후방 산업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건설에 있어서 우리나라 3대 산업인 반도체가 300조 해외 수출을 하고 있고, 또 건설은 그동안 옛날에 100조 이상을 찍은 적도 있고 요즘에는 한 5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고 있지만 점점 이렇게 수주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황을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축사에서 말씀하셨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게 여기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는 대학생 이런 심각한 통계뿐만이 아니라 건설 노동자의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하도 많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좀 신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2%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많다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좀 물어봤더니 형틀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힘든 데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밖에 안 되는데 불법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건설의 품질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돈 떡금 드는 대로 옮겨가고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이 건설을 하니까 품질은 당연히 안 좋아진다. 그럼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인력 양성의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인력 양성을 갖추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의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건설업도 마찬가지 추세이지만 조금 시기하게 여기 최근에 들어서 건설 산업의 29세 이하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가 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봤더니 건설 경기는 의식주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부하 가치나 아마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로 올라가고 인력은 아마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뒤에서 발표하는 워라밸이라든가 3D 이미지를 좀 탈피하지 않으면 청년을 유입하는 정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일본에서와 같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건설의 어떤 보람을 느끼고 건설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의 그 외국을 보면 최근에 전문 인력들이 조금 늘어나는 많지는 않지만 단순한 기능실 수준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전문 인력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의 위기 이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감소, 저하, 안전 환경, 고령화, 정책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풀어갈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번째 장에 우리가 지금 조사를 좀 해봤더니 돌파 사례가 몇 가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10년도에 가지마 건설에 건설연구소를 갔더니 제일 먼저 들여다는 것은 대형 구조 실험소, 그다음에 내진 실험소, 그다음에 건설 재료 콘크리트의 첨단 제조 공정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2020년에 갔을 적에 똑같은 건설에서 연구소를 갔을 적에 그쪽은 데려가지 않고 에너지, 환경, 그다음에 AI, 로봇 이런 쪽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2010년도에는 니네들이 이쪽에 들어가서 자랑을 했었는데 왜 이쪽으로 지금 안내를 하냐 얘기를 해보면 건설 산업의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스마트 건설에 갈 수밖에 없다. 또 기존에 있던 건설 기술로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 정도가 에너지 환경 바이오매스로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현장에서 바뀌고 있는데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설사도 지금 이와 같이 친환경 디지털로 신사업에 가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라든가 원자료 재활용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가 우리나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 보면 요식주 산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GDP의 13%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더 떨어질, 선진국은 아마 10% 이하라고 좀 알고 있는데 더 떨어질 겁니다. 규모는 뭐 그대로겠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더 떨어지는데 그럼 5천만에 우리나라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기존에 1970, 80년대 100조 이상 손이 갈 수 있고 이번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 기존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건설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그런 뭐 일반 건설을 갖고 나가기는 어려울 테고 또 초고층이나 이런 것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추격이 심할 테고 그러면 뭐 원자로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시티라든가 뭐 다른 에너지라든가 환경 이런 거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아마 인력 양성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모듈러라는 얘기를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산성이 좋지만 아직까지는 아마 공사비가 일반 공법보다 높기 때문에 정착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생산성이 높고 또 전체 건설을 다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신기술이나 새로운 공법도 빨리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건설회사가 인력이 진짜 없습니다. 박사도 없습니다. 석사학생도 없지만 학부학생들이 20명, 30명 졸업해도 반도 건설회사를 가지 않습니다. 더운 문제는 대형 건설회사들이 학생을 안 뽑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력직만 뽑습니다. 아주 암울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연구소가 없어지게 되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롯데건설이나 현대나 엔지니어링도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지만 연구 인력도 없고 지원도 안 하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모으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지원될 수 있는 대학과의 협업, 그 다음에 어떤 기관과들의 협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 건설회사가 그러냐? 건자재 회사도 건설회사가 경기가 적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건자재 업계도 다른 이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시멘트, 콘크리트인 상표가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뭐 KCC가 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료를 갖고 칠하는 바닥 도장 로봇이라든가 이와 같이 그 후방 산업들도 새로운 산업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건설의 이번에 기술연구원장을 대부분은 기술연구원장을 어디서 뽑냐면은 그 회사 내나 회사 바깥의 전문가 이런 쪽을 뽑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혁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분을 이번에 모셔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틀을 깨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공고하게 지금 관성이 있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틀을 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와 같이 위기가 있고 좀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건설산업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수주 투자 강서가 있다고 하면 죽을 수는 없으니 신성장 동력 창출 사업화를 다각화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성이 저하된다. 첨단 기술이나 스마트폰 자동화로 가야 됩니다. 품질 환경 안전이 문제다. 재료 시공 품질이나 친환경 건설 연구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건설 기술인 고령화다. 앞으로 60, 70까지 정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교육을 시키고 재취업을 시키고 또 굉장히 청년들이 선방한 그런 일자리로 건설 산업을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월급도 많이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일을 많이 시키면 되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줍니다.
그다음에 해외 건설 수가 감소되고 있지만 고부와 가치 해외 건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고부와 가치 해외 건설이 뭡니까?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혁신적인 인력 방안은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생각했어요. 일단은 아까와 같이 기존의 건설 산업하고 신선한 동력하고 개발을 하려면 융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된 자원은 공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대학이 인력을 양성하면 회사가 갖고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학도 학생들이 조기 취업형 대학학과라고 기업에 대학도 기업을 취직하는 학생을 약정하는 데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걸로 지금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하고 기업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협회는 관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인력 양성을 하지 않으면 협회도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의 평생교육, 그 다음에 급변하는 시대는 빨리빨리 가르쳐서 빨리빨리 배출하는 거죠. 한 학기 6개월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계 에듀케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고부가치 하려면 고급 엔지니어를 양성을 해야 돼요. 석박사들을 양성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의 로봇의 커리큘럼을 바꾸는 겁니다. 7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해서 2, 300억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커리큘럼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벽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에 A 대학에 들어왔다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나갈 때 B 대학으로 나갑니다. 국문학과 들어왔다가 1학년 때 이과를 들어가면 졸업할 때 로봇공학사로 나갑니다. 건설에서 건설 로봇을 누가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봇공학자가 하면 안 됩니다. 건설인이 로봇을 이해해서 로봇공학자를 데리고 같이 개발을 해야 제대로 된 건설 로봇이 나오는 겁니다. 이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토부에 우리 김태병 지적관님 와 계신데 이게 교육부에서 이런 거를 커리큘럼 바꾸지만 저는 국토부에서 인력 양성 차원에서 만약에 뭐 10억 교육을 스마트 건설, 지금과 같은 급변하는 융합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바꾸세요. 대학 절대 안 바꿉니다. 교수들은 굉장히 안구하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그렇지만 돈에는 움직입니다. 더 중요한 그 커리큘럼을 바꿔서 지금 시대에 맞게 커리큘럼을 바꾸는데 돈을 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로봇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전국에 로봇 관련대가 다 달려들었어요. 경쟁에서 물론 저희가 하는 데가 이겼지만 이 커리큘럼이 공유가 돼서 확산이 되고 있고 대학에서도 마이크로 디그리로 건설 로봇 마이크로 디그리를 과정을 개설을 하고 졸업장에 공학사 보너스 건설 로봇 마이크로 디그리 수교라는 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조기 취업은 이것도 교육부가 하고 있지만 지금 중소 중견기업에 건설 인력이 없습니다. 건축 IT 빔을 그리거나 건설 현장 매매꾼의 품질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4년제 졸업해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 약정을 해서 1학년은 대학에서 배우고 그 약정한 회사로 2, 3학년 취업을 하고 주중에 와서 하루 공부해서 그 학생이 중소중견기업에 가는 프로그램 계약학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건설에서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 또 이게 잘 되다 보니까 교육에서 유학생을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또 해외로 데리고 갈 유학생들을 한국어 교육으로 3.5년을 해서 하는 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 제도 인력 양성 방안이 국가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도 좀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건설회사에서 지금 현대의 예를 들었지만 좋은 그런 학생 고급 인력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재교육이나 또 실제로 현장에 투입할 인력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거를 더 활성화해야 되죠. 또 중소중견기업에 요즘에 제가 놀라운 거는 실프로다라는 혼화제 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겠다고 지금 우리가 와서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개월간 신입사원을 뽑아서 대기업이 아닙니다. 2개월간 학습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설 문화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마 현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더 확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전문가들 철근 콘크리트 협회에도 아파트에 골조를 짓는데 한국 그 학생들이 없대요. 그래서 아까 조기취업처럼 와서 저희한테 30명의 학생들을 매년 그 취업을 약정해서 뽑아줄 테니 교육을 해달라. 이런 교육을 해서 매년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좀 확산이 되면 대학과 산업체와 국가가 한꺼번에 가는,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급변하게 되니까 이 학위 과정을 갖다가 6개월이 아니라 뭐 한 달까지 끌어서 뭐 2년 석사 과정을 6개월에 끝난다든가 이렇게 하는 교육들을 합니다. 평생 교육들이 앞으로 보시겠지만 옛날 교육노동 여가가 계속 노년기까지 교육노동 여가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인력 면에서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는 왜 계약학과를 만들고 지원을 등록금 다 대주는데 건설에서는 고부가 진력 석박사 특히 박사가 들어오면 이제는 건설회사나 협회나 정부에서 등록금 다 주고 생활비도 다 줘야 돼요. 10년 공부해서 30년을 다른 데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친구들을 데리고 건설 결합을 일으키고 해외로 나가서 오버워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은 하는데 왜 건설을 못합니까? 그런 게 돈도 얼마 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저는 이게 우리 박종현 회장님 이번에 신임회장님 계셨는데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좀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선진화만한 참여 주체 오늘 그 주제가 2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고 3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부호의 끝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미친 짓이라고 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인재 양성이나 떠드는 것들이 미친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이걸 작성하면서 해봤습니다. 좀 과하게 떠드는 좀 죄송하지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